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양평역에 위치한 민간 분양 대단지 청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입지, 장점, 단점, 예상 커트라인, 그리고 조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양평역 한라비발디 민간 분양 청약입니다. 양평군 양평읍에 위치하고요. 모집 공고일은 21년 2월 19일입니다. 입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역 경의중앙선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하고 있고요. 양평역 이쪽에 있고 이번에 분양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한강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측면에 주거의 쾌적성, 이러한 부분들이 좋고 양평생활체육공원, 도보 가능한 이러한 학군들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양평행정복합시설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 양평터미널, 그리고 주요 구시가지들을 이용하는데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평병원 근처 읍내 이런 것들 있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자연환경적인 측면과 역과에 가까운 대단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자, 주변 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시세 양평역 한라비발디 32평형 4억 2,930만원, 평당가 1,342만원이 되겠고요. 가장 역에서 좋은 입지에 양평 센트럴파크 서밋은 31평형 4억 810만원, 평당가 1,317만원입니다. 이제 분양하는 시점의 차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평 휴먼빌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에는 34평형 3억 9,500만원, 평당가 1,162만원에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랑 거의 비슷하게 분양들을 하고 있는데 양평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단지로 양평역을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강점으로서 소소하지만 살면서 약간의 차이, 그래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양평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심히 보시는 것도 좋은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금이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32평형 4억 2,930만원, 평당가 1,342만원이고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이 70%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 신축 고려해서 뭐 4억 5천 정도 된다고 하면 3억 1,500, 취득세 473만원 정도 내고 이자 후불 비용 해서 대략 1억 2,554만원 정도에서 시작을 하시는데, 여기다가 이제 옵션 비용이 좀 비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면 1억 5천 정도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대출금은 개인 신용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장점과 단점, 어떠한 분들이 접근을 하신 게 좋은지, 몇 점 정도로 가지고선 접근하는 게 좋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평역 이용할 수 있고요. 남한강 체육공원, 도보권 학군. 저는 이것들보다도 일단은 5번과 6번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6개월이면 바로 풀립니다.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라는 거는 양도세 측면에 있어서도 거주 의무가 없죠.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되니까 2년만 지나면 어떻게 되죠? 기본세율로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나중에 규제 지역으로 바뀌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택을 먼저 팔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이러한 비규제 지역에 갖는 장점들, 그리고 취득세 중과, 조정지역에 1주택을 가지신 상태에서 이번 비규제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1에서 3%를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조정지역을 취득했었을 때는 8%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강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출도 70%도 나오고, 거기에다가 대출을 받으시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있죠. 조정 대상 지역은.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거주 수요 분들이라든지 자금 조달에 어려우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신축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들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직장이 만약에 서울에 있고 이러신 분들은 고려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떠한 호재가 이렇게 딱히 크게 없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이런 상승을 기다리면서 투자를 접근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일자리 및 서울과의 접근성, 이러한 부분들이 단점. 자녀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편의시설이 어쨌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향후에 5년간 청약 1순위가 제한이 된다라는 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에서 공급되는 물량에 한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예상 커트라인은 어떻게 될까요? 양평 휴먼빌 센트럴시티를 가지고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 기준, 부양가족 청약 가입기간
무주택 기간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 가구는 최대 54점까지가 가능하니까 이러한 부분도 잘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26점, 69점, 43점, 51점. 자, 보시죠. 해당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실거주, 그러니까 실거주자가 거의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대신에 좀 저가점자이신 분들, 무주택 4년 이상의 청약통장 9년 이상이면 부양가족이 없어도 당첨이 됐습니다. 타입에 따라서요. 기타 지역도 43점에서 51점, 30점 중반에서 40점 중반 정도만 돼도 전략적으로 들어가기에 저는 좋다. 그리고 대단지이기 때문에 더 낮은 점수로도 충분히 당첨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단지, 2단지가 있는데 당첨자 발표일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공급 3월 3일, 일반 1순위 3월 4일 넣으시고, 이 순서대로 만약에 1단지가 먼저 되고 2단지가 나중에 둘 다 되더라도 1단지 먼저 당첨을 우선을 하고요. 만약에 1단지 안 됐어도 2단지에서 당첨이 되시면 그것도 당첨으로 인정이 되니까 1인 1건으로 중복 청약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50세대 1단지 물량이고요. 전용 85부터 59 타입이 주력이고, 이제 85제곱미터 초과하는 물량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단지는 852세대고 타입은 똑같습니다. 주력은 어쨌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 가고, 이제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물량에 대해서도 좀 기억을 하시면 당첨 확률을 훨씬 더 높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투기 과열지구, 비청약 과열지역, 세대원 청약 통장 1년 이상이면 1인 1건 신청이 가능하고요. 가장 많았던 전용 85 이하 같은 경우에는 무려 추첨제가 60%가 들어가고 초과 물량은 100%입니다. 이 추첨제 물량에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75% 우선, 25%는 1주택 처분 조건자가 대상이 되는데, 어쨌든 가점 자체가 너무 낮고 내 집 마련은 필요한데 이 양평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매 제한이 6개월 미만이고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가능하시고요. 노부모 부양만 세대주 요건 필요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 상승한 생애 최초 신혼부부, 이 부분까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 기준은 우선 공급에 해당이 되면 더 많은 비율에 따라서 70%가 공급이 되고, 생애 최초도 70%가 소득에 따라서 먼저 공급이 많이 된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많은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대출, 장점, 단점, 입지, 예상 커트라인, 조건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해도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금적인 측면, 실거주 측면, 이러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가점이 높고 자금 조달의 여유가 있으면서 조금 더 주요 입지적인 곳들을 노리실 분들은 그래도 다주택자가 되면은 다른적인 예상 외의 측면에서 어쨌든 문제가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